당나라의 황제인 당태종은 바다를 몹시 두려워했다고 해요.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는데 넓은 바다를 건너는 일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이것을 안 그 장수 설인귀는 한 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궁전처럼 꾸미고 연회를 열어서 황제를 초대했어요. 황제는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 사이에 설인귀는 조용히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한참 뒤 당태종이 이상함을 느끼고 밖을 내다보자 사방은 끝없는 바다였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죠. 이처럼 상대가 의심조차 하지 않도록 속이는 계책을 36계에서는 만천과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약점을 꿰뚫은 한편의 병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손자병법은 잠시 미뤄두고 36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이 병법의 원리와 철학을 담은 이론서라면 이 36계는 병법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한 사례집으로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거쳐서 편찬되었습니다. 5세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활용된 다양한 계책들을 36가지로 정리한 병법서예요. 이론보다 유연한 실천을 강조하는 만큼 오늘날의 인간관계와 정치 그리고 현대사회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평가받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께 손자병법 못지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36계는 단순히 계책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전장의 형세와 자신의 위치에 따라 6범주로 나누어서 각 범주당 6개의 계책을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전계에서는요, 아군이 적군보다 우세해서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적전계는 아군과 적군의 힘이 비슷한 상황에서 배치할 때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그리고 아군이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공전계가 있고요. 또 전장이 혼란스럽거나 적이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는 심리전으로서 혼전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세력이나 혹은 동맹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정치 외교적인 계략으로 병전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36계 주력량이라고 알고 있는 아군이 열세일 때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전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승전계에는 만천과해부터 성동격서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계책은 대부분 역사적인 고사를 바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당태종의 동쪽 원정은 다름 아닌 우리 고구려를 침략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필 36계의 첫 번째 사례가 우리 고구려를 침공한 이야기라는 점은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당시 이 작전을 실행한 설인귀는 평민 출신으로서 뛰어난 무공을 세워 당나라의 명장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때때로 고구려 사람이 당나라의 기순에서 출세한 인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실제 설인귀는 당나라 출신 장수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씁쓸한 역사이지만 오늘은 그 전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병법의 지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장면에 가서 만천과해에 딱 맞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만족해 주세요. 그럼 만천과해 시작하죠.
만천과해, 속일만 하늘천, 하늘을 속이다. 이 하늘천자는요, 단순히 하늘의 의미가 아니라 당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당태종을 속여서 과해, 넘을과 바다해, 바다를 건너다. 당태종 황제를 속여서 바다를 건너게 했다. 그럼 먼저 전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뜻이 해이해지고 익숙한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는다. 음은 양의 속에 있는 것이지 양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큰 밝음 속에 큰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즉 의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즉 뜻이 태만해진다. 비주, 준비비, 두루주, 준비를 두루두루 하다. 준비를 철저히 하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즉 의태, 뜻의 태만할 태, 뜻이 태만해진다. 경계심이 풀어진다. 장군인 설인기는 바다를 무서워하는 당태종을 속이기 위해서 비주, 철저히 준비하죠. 배에 거대한 막을 쳐서 바다가 절대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배 바닥을 판판하게 깔아서 바다의 출렁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즉 의태, 뜻이 태만해진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당태종이 바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해이해진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경계심이 없어진다 입니다. 이것을 확장 해석해 보면 뜻의는 강한 의심, 깨어있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당태종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해이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책이에요. 방심하게 하는 기술이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대가 안심하고 나의 페이스대로 들어오게 한다예요. 이어서 상견즉 불의, 항상상 볼견, 항상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는 즉 불의, 의심하지 않는다. 항상 하는 것, 익숙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같은 일을 매번 반복해서 본다면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설인귀는 배 안을 마치 궁궐의 연회처럼 꾸며서 당태종으로 하여금 익숙한 것으로 안심시켜서 자신이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설인기의 계책은 특별한 마술이 아니고 또 황제의 눈을 가린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속인 것도 아니죠. 황제가 속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그가 가장 익숙하게 여겼던 풍경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연회, 평소에 들었던 음악, 평소에 보았던 궁중의 익숙한 모습 속에 바다가 감추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연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적으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익숙함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수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인기는 이 바다를 왜 요란한 연회 뒤에 숨겼을까요? 왜 화려한 천막 뒤에 숨겼을까요? 만천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제 양지내 부제 양지대. 음은 양의 안에 있는 것이지 양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먼저 음과 양의 성질을 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그림자, 숨김, 고요함 등 안에 감추어진 것을 뜻하고요. 이 양이라는 것은 빛, 밝음, 드러남, 활동,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음양의 성질을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해 보면 숨겨져 있는 것은 양, 드러난 것의 속에 있는 것이지 양지대, 드러난 것의 반대편에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음과 양을 빛과 그림자, 선과 악, 흑과 백처럼 완전히 이분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음양의 이치는 다릅니다. 이 음과 양은 전혀 반대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에요. 밝음 속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속에 밝음이 있으며 낮은 밤으로 향하고 밤은 다시 낮으로 이어지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이, 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둘로 보이지만 실상은 둘이 아니며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하지 않은 본래 하나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음과 양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도 없고 절대적인 음도 없다. 조금 더 밝은 것을 양이라 하고 조금 덜 밝은 것을 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 속에 이미 음이 있고 음 속에 이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앞면에 갖다 넣으면 준비와 이 방심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준비는 오히려 방심을 낳고 또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익숙함은 의심을 잠재우죠. 때문에 음은 양의 속에 있는 것이지 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음이죠. 태양은 양이지만 태양의 흑점은 음입니다. 가장 밝은 곳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가장 드러난 곳에도 숨겨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음은 양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양의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치를 병법에 연결해 보죠. 적은 보통 위협이 정면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정면을 가장 경계하죠. 하지만 진짜 계책은 적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곳에, 적이 익숙하게 여기는 곳, 적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거죠. 평범한 행동 속에 혹은 익숙한 풍경 속에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 속에 계책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천과해의 기만, 이 속임수는 상대와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가장 믿는 것 속에 감추는 거예요. 서린기가 바다를 숨긴 것도 바다의 반대편인 육로가 아니에요. 서린기는 바다를 피하지 않았지요. 가장 바다다운 곳, 바로 그 바다 위에 바다를 숨긴 것이지요. 전혀 당태종의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요. 당태종이 가장 익숙하게 여겼던 연회와 음악, 그리고 궁중의 풍경 속으로 바다를 숨긴 거예요. 이렇게 만천과해는 4개의 구절로 기만, 숨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태양, 태음이라는 음양 용어를 등장시켜요. 굳이 더 설명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 마치 선문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만천과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음양론에서 이 태양은 양이 가장 극성한 상태를 말하고요. 이 태음은
음이 가장 극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의 핵심은 양이 극해지면 음으로 변하고 음이 극해지면 양으로 변하는 데 있어요. 해가 중천에 오르면 기울기 시작하고 보름달도 차면 이지러지듯이 말이에요. 극에 달한 것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태양과 태음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의 변화 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병법은 다시 한번 이 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숨겨야 하는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를 강조합니다. 태양, 가장 밝은 곳에 태음, 가장 큰 그림자가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음은 절대 양의 반대편에 있지 않고 양의 안에 있다고 거듭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드러난 것에 가장 깊은 숨김이 있고 가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가장 큰 속임수가 숨어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에 가장 큰 허점이 있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여담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가득 든 007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피곤해 보였는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대요. 그는 자리를 잡고 앉더니 돈이 가득 든 가방을 활짝 열어놓은 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잠이 들었대요. 그는 실컷 잠을 잔 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무 일 없이 가방을 들고 내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눈을 피해서 어둡고 깊은 곳을 찾지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돈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의 눈앞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실컷 자고 있는 그 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돈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물론 실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배짱이 있는 사람은 드물겠지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음제양지내. 음은 양의 안에 있지 부제양지대, 양의 반대쪽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이치를 병법으로 옮기면 적이 경계하는 것을 피하라가 아니라 적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1950년도에 인천 상륙작전을 들 수 있겠어요. 당시 북한군은 인천을 상륙 지점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로가 좁아서 대규모 상륙에는 불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느슨하게 했지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그 틈을 통해 인천에 상륙했죠.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경계를 늦추게 하고 익숙함 속에 기만을 숨겨서 의심 없이 바다를 건너게 했던 만천과해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원문 읽고 마치죠. 비주즉 의태, 준비를 철저히 하면 경계심이 풀어지고 상견즉 불의, 익숙한 것을 보면 의심하지 않는다. 음제 양진에, 음은 양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 부제 양지대, 양과 대립되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 태음, 가장 밝은 곳이 바로 가장 어두운 곳이다. 이상으로 36개의 첫 번째 개 만천과해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 위위구조 기대해 주세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